자, 박 대표입니다. 오늘 아침에 교육을 좀 했었는데요. 요즘 암통원 플랜이 굉장히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왜 많이 판매될까라는 것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이게 현재로서는 업계의 누적을 보지 않고 전부 다 지급을 해요. 그러다 보면 한 회사만 통하면 50만원, 60만원 뭐 이렇게만 되지만 이거를 잘만 조합하면 현재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거의 200만원 가까운 돈이 암 한 번 통원할 때 이렇게 지급이 되는 200만원 가까운 돈이 지급이 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타사며 뭐 다른 회사 그 다음에 저희 사무실 또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주말에 나와서 이렇게 좀 약관을 찾아보고 어떤 독소 조항이 있는지 우리 팀장님들이 어떻게 판매를 해야 좋을지 몇 가지 좀 알아보고요. 이렇게 그런 시간을 갖고 오늘 아침에 교육을 했는데 참석을 못 하신 분도 계시고 멀리에 있는 분도 계셔서 제가 간단하게 요거 정리해서 교육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사는 지금 한화생명, 그 다음에 우리가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이렇게 플랜을 좀 심었고요. 그 다음에 한화생명 최대 65만원씩 지급이 되고 상급 종합병원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미래에셋생명 70만원, 동양생명 60만원 이렇게 해서 합치면 195만원이라는 게 지급이 되는데, 자, 일반적인 암은 전부 다 지급이 되는데 한화생명은 갑상선 암에 대해서는 100% 지급을 하고요. 대장, 점막, 내암은 50%만 지급을 합니다. 미래에셋생명은 기, 갑, 경제에 대해서는 50%만 지급을 하고 대장, 점막, 내암은 100% 지급을 하겠다. 얘네랑 차이점은 얘네는 갑상선암에 대해서 50%지만 대장, 점막, 내암에서는 100%, 미래에셋은 대장, 점막, 내암에 대해서는 100%고 갑상선에 대해서는 50%만 지급한다. 별 차이가 없을 것 같긴 해요. 그죠? 동양생명은 기갑, 경제에 대해서 50%씩만 지급을 하고 대장, 점막, 내암도 똑같이 50%가 지급한다. 그러면 이 세 가지 플랜을 판매할 때 우리가 요 세 개를 다 합치면 대개 5만원에서 한 6만원 플랜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요 6만원을 못 팔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하나라든지 미래에셋을 먼저 선택을 해서 판매하는 게 아무래도 갑상선암이라든지 대장암에 대해서는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한화생명 시그니처 암통은 65만원. 그러면 우리가 이 정의를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점장님들은 이거 지급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실은 그 지급은 약관에 대해서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급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들은 별로 없는데 우리가 어떤 내용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되냐면 상급 종합병원이라고 얘기하면 의료법에 의거해서 여기 보시면 의료법 제3조 4항에 의해서 상급병원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몇 병상, 뭐 어디 병원이 상급병원이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의료법의 3조 4항에 의해서 상급병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요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항목을 좀 보면 우리가 이럴 때 지급을 하는 것과 이럴 때 지급하지 않은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뭐냐면 이게 직접적인 치료, 이건 직접적인 치료로 보겠다라는 정의 때문에 제가 지금 이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의를 쭉 한번 볼게요. 우리가 암을 제거하거나 보시죠,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있고 임상적으로 통용이 되는 치료, 이렇게 보이겠죠? 이렇게 의학적으로 신의료기술 포함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의료기관에서 인정한 최신 암치료법도 포함이 된다. 오, 그래요. 그 다음에 암의 제거 및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를 전체적으로 말한다. 자, 두 번째, 그럼 어떤 게 포함이 될까? 우리가 항암 방사선 치료 포함을 합니다. 우리가 표적항암제,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말하는 중입자 치료, 중성자 치료, 세기 조절, 이런 것들 전부 다 방사선 치료죠. 이런 것들 포함을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가입한, 그렇게 미리 판매해둔 뭐 중입자 세기방사선 치료라든지 안 그러면 이런 치료들, 방사선 치료, 그 다음에 세기조절, 여러가지 이런 방사선 치료들도 직접적인 치료에 해당하니까 그것도 포함을 하고 여기에서 통원비도 지급이 된다라고, 중복보상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항암 화학치료 있죠. 이게 뭐예요? 화학치료라는 얘기는 우리가 뭐 화학항암제가 됐든 우리가 면역항암제가 됐든 표적항암제가 됐든 이런 항암제 치료든 화학치료
치료죠. 방사선 치료 이외의 치료 이런 것도 포함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고객님 우리가 요즘은 약이 좋아져서 표적항암제를 사용을 합니다 라고 우리가 표적항암제를 굉장히 많이 넣어놨어요. 이런 것도 다 포함을 하고, 그 다음에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들도 포함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합치료도 포함을 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웬만한 암 치료에 대해서는 다 포함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통원비를 내가 이 195만 원을 세팅을 해주면 전부 다 지급이 되겠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안 된다. 왜? 우리는 전문가고 설계사니까. 그럼 어떤 때 안 주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자, 식이요법 치료 안 됩니다. 명상요법, 뭐 이상한 데 가서 명상요법 가면 치료하면 이거 돈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암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에 대해서는 주지 않겠다. 면역 강화 치료, 이거 면역 강화 치료를 받았는데 이거 보면 안 된다. 그러면 좀 이따가 또 한번 또 짚고 넘어갈 거, 이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암의 치료 및 인하여 후유증, 합병증 이런 것도 안 돼요. 이것도 전부 다 안 됩니다. 그런데 약관은 끝까지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이 3항이죠. 안 되는 거. 이 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 사항은 암 등의 직접적인 치료로 본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즉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면역치료, 이거 주겠다. 암 제거 및 증식 및 치료 억제를 받기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면역치료 주겠다. 여기는 안 된다고 했거든요. 면역치료. 근데 여기는 필수 불가결하면 주겠다. 3번 암 치료 제거 증식 억제를 치료받기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도 보상을 하겠다. 호스피스 완화 치료를 위해서 임종 과정에 이런 연명치료의 법에 의거해서 말기 암 환자가 통원을 한 경우도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 3호 내용과 4호 내용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순적이잖아요. 이럴 때는 뭐로 보냐면, 병원에서 의사가 허락된 거죠. 의사가 치료된 건데, 이거 의사의 소견이나 소견서를 증빙을 해서 이거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볼 수 있다. 유효성이 입증된 치료다. 이 사람은 필수 불가결에 의해서 면역 치료를 했다.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필수 불가결해서 이 사람은 이 치료를 하지 않으면 후유증 때문에 다음 치료가 불가능하다라는 이런 합병증 치료, 후유증 치료가 있다고 소견이 발생된 경우에는 통원 치료를 하더라도 지급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 제가 자료를 길게 쭉 만들어 놨어요. 여기 보시면 DB생명, 미래세 70, 그 다음에 동양생명도 쭉 넣어놨어요. 동양생명도 넣어놨는데, 그럼 이거 전부 다 중요하긴 하지만 이 중요사항을 뭘로만 보면 된다? 즉 우리가 되냐 안 되냐, 여기에서 보게 되면 제가 첫 번째 장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갑경제, 즉 소외감, 우리가 일본주의 소외감에 대해서는 어느 회사에서는 50%만 지급을 하고 어느 회사에서는 대장 전막내암과 그 다음에 갑상선암은 지급을 한다. 이거 기본적으로는 암은 다 똑같고 요 회사별로 약간씩 다른 여러 소외감들만 구분하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약관이 다 똑같아요. 보험회사들마다 약관이 다 똑같더라고요. 그러면 뭐만 보면 된다? 이럴 때 지급하겠다. 직접적인 치료는 이런 거다. 그 다음에 직접적인 치료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은 요런 건데, 면역치료, 그 다음에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입증되지 않은 후유증이나 합병증은 되지만,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 가장 중요한 사항은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고객님들한테 판매를 할 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선생님, 우리가 암진단금이 굉장히 비싸서 못 팔아서 어떻게 복중 설계를 했죠? 수술비를 넣어서 암진단금이 조금밖에 없더라도 보완을 해줬고, 암진단금이 비싸서 표적항암 치료제를 또 해준 적도 있어요. 근데 표적항암제는 표적항암 받을 때만 가능하지만, 얘는 어떤 치료든지 간에 통원 치료를 하면은 방사선 치료든 화학 치료든지 간에 이런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유효성이 입증된 면역 치료라든지, 유효성이 입증된 필수 불가결한 어떤 후유증 면역 치료들까지 되기 때문에 이게 더 범위가 넓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팀장님께서는 오늘 정리해보면은, 우리가
우리가 보험회사 3개 정도만 세팅을 하면 거의 200만 원 돈 가까운 변이 통원 치료 비용으로 나오는데, 그 중에 유의해야 될 사항은 보다 직접적인 치료, 그 직접적인 치료는 뭐뭐가 된다. 직접적인 치료는 아까도 말씀드린 최신 암 치료, 항암 방사선, 화학 항암 치료, 이런 거 최신 치료로 보고 범위가 넓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안 되는 거는, 그죠? 안 되는 거는 암이나 치료에 인해서 후유증 치료, 그다음에 면역 치료, 입증되지 않은 치료, 이런 것들은 안 된다. 이렇게만 이해하고 계시고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고객님들하고 충분히 얘기해서 보험료도 5, 6만 원밖에 제가 안 낸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5, 6만 원밖에 안 되는데 금액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최소 30번 통원할 수 있는 2, 3원 6천만 원, 정굉장히 큰 돈입니다.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해서 고객님들한테 진짜 이게 누적 없을 때 이럴 때 판매를 해주시는 게 가장 고객이나 나한테도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해하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파이팅 되는 하루 되시고요. 이상 암통원 플랜 교육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